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누군가를 생각하고 하루를 마치며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사랑, 갈등, 위로, 실망, 용기. 우리의 감정 대부분은 사람과의 연결에서 비롯되죠.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8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좋은 삶이란 결국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진실은 운이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해온 작은 행동들과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관계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심리적, 철학적, 실천적인 시각에서 풀어봅니다. 삶의 전환점에서 관계는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지, 디지털 시대의 진짜 연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한 마음의 준비란 어떤 것인지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지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의 탄생과 여정. 193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지금까지 85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세계 최장기 심리사회적 인생 연구입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좋은 삶으로 이끄는가? 일반적으로는 성공, 지위, 재정적 안정이 행복과 연결된다고 믿었지만 이 연구는 그런 통념에 도전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초기 참여자는 두 그룹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던 268명의 학생, 두 번째는 보스턴 빈민가에서 자란 456명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극명하게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같은 개인을 추적하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건강과 감정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심리평가와 건강검진, 가족 직업 결혼 생활에 관한 면담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되어 세대 간 삶의 연속성도 조사되었습니다. 월딩거 박사는 현재 이 연구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이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좋은 삶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안정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환자나 연구 대상자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단순한 자료 축적이나 학문적 분석을 넘어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성공과 실패, 관계의 회복과 단절, 감정의 변화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핵심을 되짚어보게 하죠. 그리고 이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월딩거 박사와 그의 팀은 지금도 새로운 참가자들의 삶을 따라가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진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사회적 인정.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연구 역시 처음에는 그런 가설에서 출발했습니다. 소득이 높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는 이런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월딩거 박사는 이를 두고 삶을 오래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 건강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더라도 깊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관계는 단지 감정적인 안정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높고 면역력도 강하며 염증 수치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생리적 안정성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은 분명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에는 연구가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대치는 높아지고 경쟁과 피로도는 더 심해집니다. 경쟁에 몰두한 삶 속에서는 인간관계가 희미해지거나 기능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고 그로 인해 정서적 고립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월딩거 박사는 내가 만난 수백 명의 삶을 보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된 건 연봉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하버드 연구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가 진짜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3. 관계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관계의 존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질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친구가 많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이를 두고 불안정하고 갈등 많은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갈등이 많은 부부의 경우 혼자 사는 이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계 질환 발병률도 높았습니다. 반면에 서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도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수면의 질, 혈압, 염증 수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량 등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더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감정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도하고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물리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관계의 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감정을 나누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식단이나 운동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줍니다. 건강검진의 결과표보다 더 오래 남는 건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시간과 그 속에서 느낀 안정감인지도 모릅니다. 4.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의 강화.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인간관계가 단순히 삶의 외형을 구성하는 요소를 넘어서 우리의 감정 상태와 공감 능력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관계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간이자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훈련장이 되기도 합니다.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확률이 높았고 자주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경향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서적 조절력은 단순한 인내심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느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을 때 사람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불편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공감 능력도 깊은 관계 안에서 성장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에 마음을 기울이는 행동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정서적 연결이 강화될수록 두 사람 모두 더 안정된 상태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월딩거 박사는 진심으로 서로를 들여다보는 관계는 뇌의 반응을 바꾸고 감정 처리 능력 자체를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스스로의 감정에도 더 정직해지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천천히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인간관계가 잘 구축된 사람은 감정적 회복력이 높고 타인의 고통에도 더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의 여백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5. 관계의 회복과 전환 가능성.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가 가진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인간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관계가 불안정했거나 갈등을 겪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관점을 바꾸고 서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사례 중에는 오랜 시간 소원했던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징은 관계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운 사람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한 줄, 공통의 기억을 떠올리며 건네는 인사 또는 때로는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닿는 동시에 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관계 복원은 개인의 회복 탄력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연결된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감정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연구는 말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는 관계를 포기하기보다 진심을 표현하고 열린 태도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월딩거 박사는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난이나 회피보다 서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태도가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결국 관계란 완벽한 조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긋남 속에서도 다시 돌아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의 공간입니다. 하버드 연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관계의 끝은 아니며 관계는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고 또 새롭게 전환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관계는 멀어지지만 그 문을 다시 열려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6. 친밀감의 심리학.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가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한 수백 명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밀감이 인간의 삶을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개수나 형식이 아니라 그 깊이와 진정성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감이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 취약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자신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인식하고 존중한다. 마이너스 불안과 우울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 마이너스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삶에 대한 긍정도가 높다. 무엇보다 친밀감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생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켜주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편한 관계는 몸에도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친밀감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꾸준한 대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 갈등을 다루는 태도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월딩거 박사는 진짜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취약함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친밀감은 인간이 서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관심에서 자라납니다. 하버드 연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질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한 번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7. 관계에서의 실천 전략.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좋은 관계는 단지 운이나 성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실천을 통해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신체 건강처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며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월딩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그건 운동이나 식단 관리만큼 중요해요. 그의 말처럼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지고 바쁨과 피로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연구에서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단순한 안부 문자 하나, 짧은 전화 한 통이더라도 그런 작은 시도가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려는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들어주는 경청은 그 자체로 신뢰를 쌓는 행동이 되었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고마움을 말이나 행동으로 자주 전하면서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관계를 위한 시간을 일부러 일정에 포함시키는 습관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운동 시간을 따로 확보하듯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월딩거 박사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위한 시간을 스케줄에 포함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운동 시간을 따로 빼두듯 친구와 커피 한 잔, 배우자와 산책,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일부러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도 중요합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표현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즉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월딩거 박사는 갈등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대처법으로 침묵이 아닌 경청을 꼽습니다. 결국 하버드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의 결과이며 그 노력은 생각보다 작고 현실적인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 관계를 위한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행동 하나, 그게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8. 명상과 마음 훈련.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밝힌 또 하나의 통찰은 좋은 관계는 평온한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월딩거 박사는 말합니다. 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이 자주 요동치고 반응이 즉각적일수록 갈등은 쉽게 일어나고 관계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습관으로 명상과 마음 훈련을 일상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했고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으며 갈등이 생겨도 차분하고 신중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반응을 줄입니다. 그만큼 신뢰는 단단해지고 대화는 깊어집니다.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마음 훈련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을 관찰하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왔습니다. 또한 명상을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 식사, 대화처럼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연습은 결국 관계에서도 더 깊은 신뢰와 따뜻한 연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버드 연구가 제시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관계는 외부와의 연결이기 이전에 나 자신과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은 내면의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명상과 마음 훈련은 그 평온함을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 당신의 관계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9. 디지털 시대의 고립감과 연결 방식.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만큼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로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대. 하지만 그 연결이 반드시 정서적 안정이나 친밀감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SNS와 문자, 이메일로 다양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와도 진심을 나누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소통의 증가가 실제 인간관계의 질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감을 키운 사례들도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월딩거 박사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접촉을 하더라도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고립감을 줄이고 진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습관. 내게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짧은 메시지 대신 목소리나 얼굴을 통해 진심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때때로 화면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일. 관계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연결이 많다고 해서 덜 외로운 것도 아니죠. 하버드 연구는 말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중 몇 명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소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심이 오가는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들이 쌓일 때 우리는 다시 연결 속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인생의 전환점과 관계의 역할. 월딩거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격변기나 어려운 선택 앞에서 감정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유연하게 회복했고 더 빠르게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진로가 바뀌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을 잃고 또 새로운 길 앞에서 망설일 때 그 순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결국 누가 옆에 있었는가입니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한 남성은 친구의 격려 덕분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냈고
예상치 못한 이혼을 겪은 여성은 가족과의 지속적인 연결로 정서적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직장을 옮긴 사람은 배우자의 일관된 응원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있어서였어요. 월딩거 박사는 조언합니다.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쌓아둔 연결의 깊이가 그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죠. 즉, 인생의 전환점에서 관계가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그 이전부터 정서적 친밀감을 꾸준히 쌓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단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나의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관계, 그런 연결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결국 인생의 전환점은 선택의 순간이자 관계의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진심을 통해 다시 삶을 믿고 스스로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부터 조금씩 다듬어가는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10일, 관계의 철학적 의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단지 행복의 조건을 찾는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8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 연구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가? 우리는 왜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가? 그 연결이 삶의 의미와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는가? 월딩거 박사는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는 거울을 마주하듯 자신의 감정, 가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삶에서 가장 충만한 순간들은 성취나 쾌락보다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는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했고, 마르틴 부버는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관계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존재의 방식이자 자아의 완성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월딩거 박사는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을 가장 강하게 이끄는 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관계란 삶의 순간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누군가의 이야기에도 조용히 스며들게 됩니다. 하버드 연구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잘 살아간다는 것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은 철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결국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버드 연구가 말하듯 돈이나 명성보다 사람과의 진심 어린 연결이 더 오래, 더 깊게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표현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면을 가꾸는 일, 그 모든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는 서로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 관계는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전환점에서 흔들릴 때, 고립감에 갇힐 때 관계는 그 순간을 지나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 영상이 관계에 대한 시선과 태도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더 따뜻하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이 영상의 가장 아름다운 여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관계를 이해하고 삶을 따뜻하게 짓는 잘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